여러분,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나는 오늘 여러분의 집안 어딘가 먼지 쌓인 앨범이나 서랍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죽은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진을 추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언어와 기호를 연구하며 깨달은 사실은 사진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시간과 감정을 박제해 놓은 에너지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그릇에 독이 담겨 있다면 어쩌겠습니까? 그 독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집안의 생기를 빨아먹고 자녀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것을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품고 계시겠습니까? 나이가 50을 넘고 60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본능이지요. 내가 걸어온 발자국을 확인하고 싶고 사라져가는 것들을 붙잡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생명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고여있는 것은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예로부터 기치의 흐름을 중시했습니다. 집안에 운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대개 밖에서 막힌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가지 못한 탁한 기운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진은 그 사람의 영혼과 연결된 통로라고 믿었습니다. 옛 어른들이 사진 찍히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유도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것을 단순히 미신이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양자역학의 시대에도 관찰자의 시선이 대상에 영향을 미치듯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사진 속의 부정적인 에너지는 우리의 무의식을 갉아먹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의 사진이나 서로 원수가 되어 돌아선 사람의 사진, 혹은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절에 내 모습이 담긴 사진이 그대로 놓여 있다면 그것은 살기사치를 집안에 모셔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진들은 밤마다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현재의 행복을 질투합니다. 나처럼 아파해라, 나처럼 멈춰라 하고 말이죠. 제가 만난 수많은 이들은 말합니다. 교수님, 그래도 정이 있는데 어떻게 버립니까? 하지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 정이 자식들의 앞길보다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과거의 그림자 때문에 정작 찬란하게 피어나야 할 손주들의 미래가 그늘지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을 채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비우느냐에서 옵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집을 만들고 싶다면 먼저 그 집을 가득 채우고 있는 슬픈 유령들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이제 서랍을 여십시오. 그리고 직시하십시오. 이 사진이 나에게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빛을 주는가 아니면은 어둠을 들이우는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생의 막바지에서 제가 발견한 삶을 다시 흐르게 하는 거대한 비밀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자, 이제 서랍을 열어 그 사진들을 하나씩 마주해 봅시다. 우리가 흔히 추억이라 부르며 간직해온 것들 중에는 사실 당장 불태워 없애야 할 독이 섞여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물건에는 그 주인의 마음과 기운이 깃든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형상을 그대로 담은 사진은 오죽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단절된 인연의 흔적입니다. 이미 등 돌린 사람,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끝난 인연, 혹은 법적 다툼까지 갔던 원수의 사진이 왜 아직도 거실 한 구석이나 앨범 첫 장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심장은 미세하게 떨리고 혈압은 상승합니다. 그때 참 억울했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랬을까 하는 원망의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기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가 뿜어내는 기운을 먼저 배웁니다. 원망이 서린 사진을 품고 사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고통과 질병의 기록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은 자신이 병마와 싸워 이긴 것을 기념한다며 가장 초췌하고 병색이 짙었던 시절의 사진을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우리 무의식은 사진 속의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현재 진행형으로 인식합니다. 병원에서 링거를 꽂고 있거나 슬픔에 잠겨 통곡하는 사진, 혹은 장례식장에서 찍은 사진 중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것들은 생기를 앗아갑니다. 죽은 자에 대한 예우는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지 그 슬픔의 형상을 집안에 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공간은 철저히 생기스로 가득 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것은 훼손된 사진입니다. 눈 부분이 긁혔거나 얼굴이 얼룩져서 누구인지 알아보기 힘들게 변한 사진들 말입니다. 관상학적으로 얼굴은 운명의 지도와 같습니다. 사진 속 얼굴이 손상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운의 흐름이 끊겼음을 상징합니다. 특히 조상님의 사진이 습기에 차 곰팡이가 슬었거나 형체를 알 수 없게 변했다면 그것은 후손들에게 심리적인 불안감과 불운을 가져다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여러분, 사진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이 깨지면 그 속에 비친 내 모습도 깨져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담은 사진은 우리 삶의 질서를 깨뜨립니다. 언젠가 보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그 어두운 기운들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한국의 선비들은 방을 정리할 때 마음을 먼저 닦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독이 되는 사진들을 골라내는 작업은 단순히 종이를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낀 이끼를 닦아내고 자녀들이 숨쉴 공간에 맑은 바람을 불어넣는 신성한 예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미련이 아니라 죄악입니다. 특히 나를 아프게 했던 것들,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들과의 결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꽃 속에 그 사진들을 던져버릴 때 비로소 여러분의 가슴속 응어리도 함께 타올라 재가 되어 흩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해방이자 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우리가 이토록 사진 한 장에 집착하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앞날까지 좌우하는지에 대한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풍수폰세와 혀쉐이라는 개념이 흐르고 있습니다. 땅에도 기운이 흐르는 길이 있듯이 한 집안의 가문에도 기운이 흐르는 통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심리적 풍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집안에 걸어두거나 간직하고 있는 사진들은 그 집안의 기운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과거의 슬픔이나 실패 혹은 이미 끝난 인연의 사진을 부여잡고 있으면 그 집안의 기운은 자꾸만 과거라는 뜻으로 침잠하게 됩니다. 기운이 과거로 흐르면 현재의 생동감은 사라지고 미래를 향한 동력은 끊기게 마련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사회로 나아가 활발하게 꿈을 펼쳐야 할 자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 한복판에 어둡고 침울한 기운을 뿜어내는 옛날 사진들이 가득하다면 그 아이의 무의식은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아이는 본능적으로 우리 집은 무겁다, 우리 집은 과거에 갇혀있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운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됩니다. 제가 평생을 공부하며 관찰한 바에 따르면 성공하는 집안은 공통적으로 가벼움과 밝음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조상을 기리되 슬픔에 매몰되지 않고 과거를 기억하되 오늘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자꾸만 가세가 기울고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꼬이는 집안을 가보면 어김없이 집안 곳곳에 죽은 에너지들이 가득합니다. 이미 세상과 작별한 지 오래된 분들의 사진이 너무 많이 걸려 있거나 부모님의 젊은 시절 고생했던 눈물 어린 흔적들이 훈장처럼 벽을 채우고 있습니다. 부모의 고생을 자식이 안아주는 것은 효도이지만 부모가 그 고생의 흔적을 자식의 눈앞에 계속 들이미는 것은 정서적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무언의 압박이 담긴 사진들, 그것은 아이들의 날개를 꺾는 무거운 추가 됩니다. 여러분, 추억과 집착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추억은 내 마음속에서 따뜻한 온기로 남아 나를 미소 짓게 하는 것이지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진은 이미 추억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분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감정의 기생충일 뿐입니다. 특히 50살이 넘은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후손들이 기운을 얻고 쉼을 얻는 터전입니다. 그 터전이 과거의 원한과 슬픔, 실패의 잔재들로 오염되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용기를 내어 사진첩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과거의 파편들을 태워버리는 것은 자녀들의 앞길에 깔린 가시덤불을 걷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밝아야 자식이 밝습니다. 부모의 주변이 깨끗해야 자식의 앞날이 트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집안의 사진들을 살펴보십시오. 이 사진이 내 아들의 기운을 북돋워 주는가? 이 사진이 내 딸의 미래를 밝혀주는가?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그것은 이미 그 수명을 다한 것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과거의 그림자가 없는 맑고 청명한 기운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할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 알았다면 그 다음은 그 아픔의 뿌리를 뽑아내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지혜 속에는 비움을 통해 체험을 완성하는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사진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종이를 버리는 잡동사니 청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운명을 가로막고 있던 낡은 껍질을 벗겨내는 영적인 의식이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류의 엄격함입니다. 앨범을 펼치고 사진 한 장 한 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이 사진이 나를 웃게 하는가? 아니면 가슴 한 구석을 답답하게 하는가? 대답이 후자라면 그것은 이미 그 수명을 다한 것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단절된 인연, 병마의 기록, 슬픔이 깃든 장소의 사진들은 주저없이 따로 빼내십시오. 이때 미련이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땐 젊었는데 그래도 한때는 좋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겠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젊음과 좋았던 시절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이미 충분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썩은 사진을 붙들고 있는 것은 그 아름다운 기억마저 오염시키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조상들의 방식인 화마호모를 통한 정화를 권합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 재로 만들지만 동시에 모든 부정적인 기운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세상에 집안에서 불을 피우기는 어렵겠지요. 하지만 작은 그릇에 담아 안전한 곳에서 한 장씩 태우며 그 인연과 기억을 놓아주는 의식을 가져보십시오. 불꽃이 사진을 삼킬 때 그 속에 갇혀있던 원망과 슬픔, 미련의 에너지도 함께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사진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며 마음속으로 읊조리십시오. 고마웠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보내준다. 너도 자유로워지고 나도 자유로워지자. 만약 불태우는 것이 어렵다면 정중하게 종이에 싸서 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버리는 행위 그 자체에 담긴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나는 이제 과거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 필요합니다. 사진을 비워낸 그 자리에는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이제는 생기성치의 배치에 집중하십시오. 억지로 활짝 웃는 사진이 아니라 평온하고 안온한 상태의 가족 사진, 혹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맑아지는 푸른 숲이나 흐르는 물의 사진을 두십시오. 특히 거실에는 가족 모두가 화목하게 웃고 있는 최근의 사진을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영광보다는 현재의 소소한 행복이 담긴 사진이 집안의 기운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또한 사진, 더 영정사진, 나 조상님의 사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상을 기리는 것은 훌륭한 덕목이지만 집안 전체가 제시처럼 느껴질 정도로 조상 사진이 압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죽은 자의 기운이 산자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가장 적절하고 공경 어린 위치에 단정하게 배치하십시오. 여러분, 신살 이후의 삶은 뺄셈의 미학입니다. 내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씩 덜어낼 때 비로소 영혼은 가벼워지고 노년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태워버린 그 사진 한 장은 내일 여러분의 자녀가 딛고 일어설 깨끗한 토양이 될 것입니다. 과거와 악수하고 작별하십시오. 그것이 현재를 구하고 미래를 축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서랍 속에는 오직 빛나는 생명력만이 남아야 합니다. 깨끗해진 공간으로 들어오는 맑은 바람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되찾은 운명의 숨결입니다. 이제 긴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낡은 사진첩을 넘기며 과거의 먼지를 털어내고 불필요한 인연과 아픈 기억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소중한 무언가를 잃은 듯한 허전함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이야말로 새로운 복부이 들어올 수 있는 빈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소유해야만 풍요롭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긴 여행의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깨닫게 되는 진리는 잘 비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평생 글을 쓰고 말을 하며 살아오며 느낀 점은 사람의 인생도 하나의 문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곳에서 마침표를 찍지 못하면 문장은 지저분해지고 의미는 흐려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용기 내어 정리한 그 사진들은 바로 여러분의 지난 삶에 찍은 아름다운 마침표입니다. 이제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사진 속의 젊은 시절 내 모습이 아니라 세월의 훈장인 주름이 깊게 패인 지금의 나를 대면해 보십시오. 과거의 사진에 매달리는 사람은 현재의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낡은 사진 속의 나는 이미 지나간 화상일 뿐이지만 거울 속에서 숨쉬고 있는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존엄한 실체입니다.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은 30년 전에 빛바랜 영광이 아니라 오늘을 품격 있게 살아가는 부모의 뒷모습입니다. 한국의 가을산을 보십시오. 나무들이 왜 그 아름다운 단풍잎을 미련 없이 땅에 떨어뜨리겠습니까? 그 잎들을 움켜쥐고 있으면 다가올 혹독한 겨울을 버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비워냈을 때야말로 나무는 비로소 이듬해 봄에 찬란한 새싹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중년과 노년의 시기에 과거의 사진과 집착을 태워 없애는 것은 나 자신의 평안을 넘어 내 자녀와 손주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영적 마당을 넓혀주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집안을 청소하듯 마음의 사진첩도 매일같이 정돈하십시오.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실패의 기억이 나를 괴롭힐 때 그것을 마음의 벽에 걸어두지 말고 바람에 날려 보내십시오. 우는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풀어보면 움직일 우는 자를 씁니다. 기운은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여야 복이 됩니다. 낡은 사진에 묶여 멈춰버린 기운을 오늘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풀어주었으니 이제 여러분의 집안에는 맑고 경쾌한 운의 흐름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둠을 걷어낸 자리에는 반드시 빛이 찾아듭니다. 자녀들의 웃음소리가 더 맑게 들리고 여러분의 잠자리는 이전보다 훨씬 깊고 안온해질 것입니다. 과거의 유령들에게 작별을 고한 여러분의 용기의 경의를 표합니다. 인생은 짧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영원합니다. 그 의미는 박제된 종이 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쉬는 따뜻한 숨결 속에 있습니다. 부디 남은 생은 과거의 그림자에 휘둘리지 말고 오늘이라는 축제를 만끽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마지막 안부입니다.